어느 순간 돈으로 행복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편견이라는 거죠. 이게 웬 말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센의 오영일입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은 걸 좋아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 지수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고, 불행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상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소득이 높다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택권이 커지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니까 요건 자유도가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정 규모 이상의 돈이 되면 그때부터는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더 이상 행복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돈이 많아져도 더 이상 행복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쓸신잡에 나왔었던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돈이 늘어나면 그만큼 행복 지수도 커진다고 합니다. 네, 즉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도 커진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어느 순간 돈으로 행복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편견이라는 거죠. 저도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뭔가 막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믿었는데 이게 웬 말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많아질 때 행복 지수도 올라가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돈이 늘어날 때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소득이 100만 원이 늘어나요. 그럼 너무나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또 1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100만 원이 늘어나면 그 이전에 느꼈던 기쁨보다는 작아진다는 거죠. 적어도 돈이 늘어나려면 100만 원보다는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규모가 점점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비례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고 이런 모양으로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힘들게 가게를 차려서 장사를 시작을 해요. 처음에 월 1,000만 원을 벌면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정말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지고 별로 그렇게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아요. 그럼 언제 기뻐질까요? 언제 더 행복해질까요? 벌던 것보다 더 벌 때, 그리고 더 벌 거라고 기대가 될 때, 그때 기분도 좋고 일할 맛도 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속도가 빨라졌을 때 행복한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내일은 더 벌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돈의 양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메리대구 공방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 드라마 여주인공은 이런 말을 합니다. 꿈이 있을 땐 슈퍼 알바가 부끄럽지 않았는데 꿈이 없어지고 나니 친구라도 올까 두려워 라는 대사를 합니다. 내일은 나도 멋진 배우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이 있을 때는 당당하고 멋있는 나의 모습을 살아가지만 희망이 꺾인 상태에서는 패배자처럼 우울하게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즉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도 단순히 돈을 더 벌겠어 라는 마음보다는 나의 희망을 담고 있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하면서 아쉬움은 있어도 우울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쉬워하는 건 뭐냐면 시드머니가 작아서. 이건 또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드머니 관련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아무튼 재테크하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재테크하면 난 망할 거야, 재테크하면 내 인생은 끝날 거야 라는 사람은 없으실 거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재테크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재테크에는 항상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희망적인 행위가 한 방에 훅 가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돈도 돈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주인공처럼 꿈이 없어지니까 친구라도 올까 두려워 라는 이런 불편한 감정, 쓰디쓴 감정,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를 할 때는 안정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전한 것만 하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안전한 것만 하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주식이나 선물 옵션 아예 안 하고요. 코인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주로 하는 건 ETF나 GPL 투자 이런 것만 하잖아요. 얼마나 안전하고 좋아요. 이런 걸로 재테크하면서 희망적인 내일을 믿고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가는 거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하다 보면 남들보다는 느리고 더뎌 보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느리게 가는 것이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가는 겁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결과물에 만족할 줄 아는 능력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돈 때문에 애먹는 삶이 아닌 돈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희망에 꺾이는 재테크가 아닌 희망이 꺾이지 않을 재테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